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쌤이랑 가축 2, 그러니까 이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쪽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면은요. 뭐 쓰라고 이런 거 다 쓰라고도 나왔었고 예전에는 그 후로는 이제 뭐 조금씩의 보험 가액을 계산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보험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또 쓰라고는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나왔었고 좀 이제 최근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 그러면은 역시나 보험금에 관한 내용들, 보험금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금에 관한 거 뭐 쓰라고는 당연히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가로넣기, 보험가액,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가액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보험가입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 보험금 계산하는데 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조금 카테고리를 묶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로넣기, 보험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뭐 가로넣기 하고 보험금.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뭐 보험금 이제 항상 내면서 이렇게 엄버서 또 내거든요. 가로넣기를.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요. 그죠? 다 계속 그랬죠. 최근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로넣기와 보험금을 조금 대비하는 걸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자,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요.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 해가지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하고 계약 후 알릴 의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기술을 해놨어요. 일부 내용들은 우리 이미 1차 시험 공부할 때 봤던 내용들인데 그때는 그냥 쓱 봐가지고 눈으로 익혀가지고 틀린 내용 이렇게 맞는 거 이렇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는 이제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가로넣기 문제를 내버리면은 그대로 써줘야 되는 그런 이제 난이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미 쌤이 주요한 자료들은 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회독수 하시면서 밑줄 친 부분들 조금 길게 이렇게 좀 밑줄 치는 걸로 좀 준비를 하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외우고 있다가 여기 하나만 딱 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쓰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한번 보면서 갈게요. 계약 전 알릴 의무예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요. 가축 제외보험에서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뭘로?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로 제보험사업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뭐를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축 제외보험에서는요. 모든 부분 그 종에 적용되는 계약 후 알릴 의무하고요. 특정 부분의 그 가축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 후 이 알릴 의무 중에 공통으로 좀 적용되는 내용들이요. 요런 자리들이 있죠. 요런 자리들. 이런 것은 이미 다 밑줄 쳐놨어요. 뭐 이런 자리들은 뭐 그냥 구멍 뚫으면은 가로넣기이기 때문에 조금 회독수 하시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요. 바로 본 게임 좀 들어가겠습니다. 손액 산정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 부문부터 먼저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지금 손액 산정에 관해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 이걸 우리가 왜 산정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그 패턴에서 봤듯이 보험금 이제 계산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뭐 보험 가액을 잡는 거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 가액을 물어보는 것도 보험금 계산하라는 그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축에서 보험금을 계산한다라고 그러면은 손자 아니면 결국에는 손비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어서 비례보상을 해야 될 거면은 비례보상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손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뭐 전부 보험이다.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거 보험금 계산하려면은 이 손해액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해액을 계산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 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잡는 거 사실은 이 보험 가액 잡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보험가액을 잡은 다음에 만약에 이용물 처분액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만 빼면 그냥 손해액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잡는 얘기를 뒤에 쭉 할 거예요. 자,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게 있대요. 나올게. 그래서 이용물 처분액이 얼마다라고 주면은 그대로 그냥 넣어가지고 빼주면 돼요. 굳이 또 이 과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워딩으로 문제에서 그거를 준 게 아니라 뭐 도축장 발액 전산 자료가라고 하면서 이 지급 금액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축장 발행 정상 자료는 아닌다 하면서 이 중량이나 지급 가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용물 처분액이 얼마다라고 줬으면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요런 내용들로 깔아줬을 때는 이렇게 계산 한 번 더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요런 내용을 줬을 때 그대로 그게 이용물 처분액이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0.75를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 내용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축장 발행 정상 자료의 지급 금액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곱하기 0.75 한 게 이용물 처분액이 돼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손해액을. 그리고 보상금이 얼마 있다 그러면은 역시 얼마에다가 빼가지고 본가액에서 그걸 빼가지고 손해액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중량에다가 지급가격 곱한 다음에 곱하기 0.75 하는 건데, 그러면 중량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그럼 지급가격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잡는 방법,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잡는다. 이 내용은 뒤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이 재반 비용은요, 피보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이 얼마라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적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피보험자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줘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에다 깔아줘 버리면 여러분들을 그냥 정신 혼란스럽게 하는 용도예요. 그 보험금 계산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보험금 구하는 거는 우리 지금 문제 났던 건 보험금 구하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사고 발생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가지고 손액 잡아가지고 손자든 손비자든 돌려가지고 보험금 잡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용물 뭐야 이거 그 처분액으로 이거 뭐 해야 되는가 막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낚아먹는 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안해요. 너무 흥분했어요. 괜히 여러분들 이런데 이상한 거 쌤도 한번 낚아볼까 싶은데 하여튼 이거는 그 신경 쓸 거시기가 아니다. 보험금 계산할 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렇게 했는데 쌤이 이거 신경 쓰지 말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험금 계산할 때는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앞다리 다 잘라먹고 쌤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또 이럴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 기본 강의 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 여기서 파트에서 나왔던 패턴이 뭐예요? 가로넣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험금 계산 이거가 지금 제일 기본 중요한 패턴이었잖아요. 나오는 게 지금 그래서 보험금 계산할 적에는 요거 깔아주는 거 여러분들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지 신경 쓸 것이기가 아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우, 유구,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요. 이제 보험가액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또 초보들 헷갈릴까 싶은 게.
손해액 산정한다고 했는데 얘를 잡아야 결국에는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이든 보상금 빼서 손해액 잡을 거고 그거 가지고 손자를 하든 손비자를 했든 보험금을 잡을 거니까 핵심은 이 보험가액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계속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보험가액 산정은요 원령을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원령은요 폐사는 폐사 시점, 긴급도축은 긴급도축 시점의 원령을 뭘로 계산한다? 만으로 계산한대요.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고 발생일까지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대요. 예. 자, 그래서 먼저 한우, 암컷, 수컷, 거세우 포함해서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요, 연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령으로 얘기를 하겠죠. 원령을 기준으로 6개월령 이하하고요, 7개월령 이상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산정을 한대요. 그래서 형광펜 한번 그냥 쳐볼게요. 여러분도 헷갈릴까 싶은 게 잘 보이게. 자, 원령이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인 경우 요렇게 계산한다. 그리고 7개월 이상인 경우는 요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서 1개월에서 6개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로 한다라는 경우예요. 이걸로. 깔끔하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까지는 6개월에 포함해가지고 6개월까지는 이 보험가액을 어떻게 잡는다? 간단합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 요걸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간단하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2개월 미만. 그럼 여기는 지금 개월수 이게 개월 단위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2개월 미만이면은 1개월 이게 되겠죠. 1개월 안 되면 또 1개월로 하니까 결국에는 1개월일 때는 50%를 적용을 한대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0.5 해서 그걸로 보험가액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으로 할 때는요. 3개월 미만이래요. 그럼 몇 개월까지예요? 2개월까지죠. 2개월 포함해가지고 2개월. 질병으로 했을 때는 1개월까지가 아니라 이제 2개월까지. 거기다가 50% 적용해가지고 그 보험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표현을 일병이 50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일병이 50. 요새는 쌤 때는 상병 정도 돼야 이제 군생활 반절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16개월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일병 정도만 돼도 일병이 군생활에 한 반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병이 50 이렇게 좀 기억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는 1월령까지 병일 때는 2월령까지 곱하기 0.5 해서 이 값에다가 곱하기 0.5 해서 이걸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뒤에 가면은요 전전할 것 수치를 쓰는 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니?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6월에 사고가 났대. 만약에 6월 초에 막 난 거예요. 6월 1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5월 달 거 이 전국 선지 송아지 가격 이거 평균이 이때 없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막 깔끔하게 얘네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막 등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월 거는 확실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자해석 전전월 수치를 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만약에 이 전국 그 산지 평균 이 송아지 가격이 없어버린대. 만약에 이 농업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1에서 3개월 3개월까지는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그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4월령, 5월령 거 송아지 가격 요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월령 이거 일병이 50은 똑같이 그냥 적용되죠. 그리고 만약에 또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재된 이 4, 5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어버리면은요. 여기 지금 잘못 났네요. 이 B 거. 여기서 어차피 이거 값 잡을 거니까 요거에 4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를 B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월령이 4월령 이상 5월령 이하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경우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6, 7월령 소가지 가격에다가 암송아지면은 곱하기 0.85, 수송아지면은 곱하기 0.8 해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이 A, B 내용은요, 요 가격이 없을 때, 요런 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축종들, 보험가액 계산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학습지를 한 번씩만 풀어보면은 뭔 말인지 끄덕끄덕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실은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진짜 어려울 게 없는 게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너 이 식 기억했어? 외우고 있어? 그럼 적용 이거 수치 딱 떠서 바로 답 딱 정확히 나와. 그럼 너 점수 줄게. 이거는 뭐 꼬고 말고 할 게 사실은 좀 없는 좀 정직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들을 막 낚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낚여 막. 예. 근데 사실은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 딱 그시거든요. 너 이 식 기억하고 있니? 그럼 너 점수 줄게. 잘 안 외웠어? 그럼 점수 못 받아가. 뭐 좀 이런 문제 나오는 패턴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 체중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은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뒤에도 그렇게 나올 건데 딱 여기는 지금 한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딱 6월령 기준으로 6월령까지는 요거 송아지 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7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좀 선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뒤에는 이제 개월수만 조금씩 다르고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체중은요, 뭐 개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은 야권에서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 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의 월령에 해당하는 체중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킬로그램당 가격은요, 곱게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문제 조건을 주면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에서 사고소의 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체중으로 나눠가지고 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뭐 350kg 거 이렇게 쭉 뭐 여기 몇 월 몇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뭐 600kg 거 몇만 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서 필요한 수치는 킬로그램당 얼마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해당하는 거를 전전월 거 해당하는 거를 얼마를 나누기 몇 킬로그램, 350kg 거면 350kg, 600kg 거면 600kg, 이렇게 나누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가격 중에 큰 놈으로 우리가 그걸 잡아요. 여기 보면은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이 한우의 경우에는 350kg 거 가격, 그리고 600kg 거 가격, 가지고 킬로그램당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높은 거를 그 값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올 유구의 경우에는 이 500kg 해당하는 그 가격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한우의 경우에는 그 6개월, 7개월 그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그 선이 그어져 있었었죠, 여기에. 그런데 이 유구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3개월로 이렇게 딱 끊어집니다.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한우 수컷의 경우에는요, 월령이 만약에 25개월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655kg으로 킬로그램 수를 적용을 해요. 어디 적용할 때? 여기 킬로그램 체중 적용할 때요. 원래는 여기 발육 표준표 거 가지고 적용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5개월을 초과해 버렸다. 왜냐면 그 발육 표준표에 25개월까지밖에 킬로그램 수가 안 나와요. 뭔 말인지는 학습자 한번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합격 천재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한우 암컷의 경우에는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쳐주고 싶어요. 영화판을.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한우 수컷이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25세 남자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6, 오,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6하고 오 하는 거밖에 없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40살이 되게 되면은요, 뭐 이것저것 사고, 7해영, 사고, 7해영,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합격 천재를 한번 풀어보고 나면은, 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왜 기억해야 되는지, 명분이 생깁니다. 자, 이어서 젖소 봅니다. 젖소. 젖소의 보험 가액은요, 이렇게 딱 이 식을 외워가지고, 이 내용들이 주어졌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해당 이 식을 외운 사람은 딱 넣어서 그냥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딱 점수 먹는, 그런 그거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가지고 또 나올까 싶기는 한데, 기억은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요, 이런 것들은 또 암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그냥 하나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때려 외우려고 그러면 좀 퍽퍽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설명 하나 드려보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렇게 딱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살에서 7살까지, 이때는요, 분유떼기 암컷, 가격, 뭐 송아지 느낌이죠. 그래서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단계 가격을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3살, 이제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때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수정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정 단계 가격. 그리고 24살에서 31살 때까지 첫 애를 낳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산후 가격.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세하고 55세까지. 하여간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이 먹었어, 이제 중년이야, 늙었어, 이렇게들 말하지만 한창 애 많이 날 때예요. 다산후. 그리고 이제 67살 정도 좀 넘어야 이제 좀 노산후다. 이때는 노산이다. 이제는 뭐 100세, 130세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수치들은 요 사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겠죠. 7개월이니까 이제 8개월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 13개월이니까 여기 12개월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쉬워져요, 여러분들. 식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앞에 거 요거 가격 플러스 뒤에 거 가격 빼기 앞에 거 가격 한 거에다가 나누기 6 한다. 6, 6, 9, 12 이것만 따로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곱하기 하는 거는 뭐다? 여기가 지금 8개월부터니까 사고 연령에서 빼기 7개월 거 이렇게 감안해 준다.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 그대로 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고 단계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고 나누기 6 곱하기 사고 연령 빼기 여기서 앞에 개월 수 거 18개월. 그죠?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방금 말한 요것만 딱 기준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6, 6, 9, 12 이렇게. 여기도 똑같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한 거에다가 나누기 9하고요. 사고 연령에서 요 앞에 거 개월수 빼죠. 여기도 똑같아요. 다산후 앞에 거 가격 더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가격 나누기 12 곱하기 사고 연령에서 이 앞에 거 개월수 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번 이미 나왔습니다. 기출로.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이쪽에서 문제 나왔던 게, 너 이 식 기억하고 있니? 그럼 점수 먹어. 기억 못해? 그러면 얄짤 없어. 자, 유구입니다. 유구. 앞에서 나왔죠. 3개월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개월까지는 이렇게 역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을 하고,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래요. 앞에 한우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에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갔었고, 얘는 7개월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메커니즘 갔었죠. 그래서 쌤이 결국에는 이거 수치에만 달라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유구의 경우에는요, 월령이요, 2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600kg을 인정한다. 여기 좀 체크해줘야 되겠죠? 유구의 경우에는 25개월을 초과하면 600kg 인정한다. 체크하시고요.
자, 역시 킬로그램당 금액은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젖소의 500kg.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식을 이 앞에 지금 한우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험금 계산 문제 풀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그런데 뭐 당연히 알겠지 싶은데 여기도 그냥 생뚱맞게 맘먹으면 구멍 뚫어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다른 계산 문제 내면서 같이 얹어서 구멍 뚫는 거는 가로넣기는 어디서든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는 앞에는 350kg하고 600kg 거 가지고 한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6호의 경우에는 500kg 거 가지고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체중으로 나눠 가지고 킬로그램당 가격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만약에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지육률 58% 곱한 거를 가격을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선생님 학습지에다 이 문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자, 돼지 부분으로 왔습니다. 돼지도 역시 손해액을 어떻게 잡는다?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빼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임신했다고 그러면은요, 임신한 거 신경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신했다고 그러면은 몇 마리로 쳐야 돼? 싶을 수 있잖아요. 괜히 여러분들 혼란스럽게만 하는 거지, 우리 계산하는 거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자, 종모돈의 보험가액 산정. 종모돈의 경우에는요, 종빈돈의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종모돈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종빈돈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종빈돈 거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2 하게 되면은 종모돈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빈돈 거 어떻게 구해요?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종빈돈의 보험 가액은요, 재보험 사업자가 정하는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에 의해 아래 표의 비육돈 지육 단가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비육돈 지육 단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봐서 그 가격을 딱 써주면 돼요. 여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요거 40만원, 두당 40만원 적용하고, 만약에 여 구간에 해당이 된다? 62만원 적용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다. 이 표를 외워서 하게끔 문제 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죠? 처음 거. 요거보다 안 된다. 킬로그램 1949원도 안 된대. 킬로그램당. 그럼 35만 원. 5,350원이 넘어버리네. 그럼 70만 원. 여기에 조금 더 써서 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요 정도까지만 조금 봐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는데 수치를 동그라미 안 쳐놓고 요 정도 수치만 조금 한번 보자.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아니 이거 외우게 하면 진짜 너무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골라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종모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2만 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 포인트 저 쌤이라면은 이거 안 내고 이걸로 낼 것 같아. 종빈돈은 종빈돈인데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비육돈 가격으로 계산한다. 뒤에 나오는 고기값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육돈 거 계산해보세요 하지 않고 종빈돈이라고 해놓고 이 기능 못하게 이 내용을 싹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수치도 깔아놓고 헷갈려 보라고. 쌤이라면 그렇게 그냥 하나 좀 주는 문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고깃값 계산하는 거예요. 비육돈, 육선돈, 후보돈의 보험 가액은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렇게 계산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단위 구간, 킬로그램, 적용 체중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가 실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실수 포인트. 실수 포인트. 왜 여기가 실수 포인트가 되냐면은요,
이렇게 여기 그 보험 가액을 계산을 할 때요. 우리 지금 보험 가액 구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 적용 체중을 넣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제 비수 가격을 구하는 게 사실은 좀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비수 가격 잘 잡았어도 여기 적용 체중을 넣어야 되는데 적용 체중 밑에 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치를 이렇게 좀 딱 떨어지게 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80kg다 그랬어. 그러면은 80kg 그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해버리는 거죠. 80kg라고 했다가 80kg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5kg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실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90kg라고 쳤어. 뭔가 딱 떨어지니까 90kg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 체중인 거 이거 85kg으로 변형해서 들어가야 된다. 필터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다 그냥 딱 이 중간값으로 잡잖아요. 중간값. 쌤이 이제 한 체중이 한 100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 키로수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은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화장실 한번 진하게 갔다 와버리면은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적용 체중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 110kg 이상이 되게 되면은 110kg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 센스를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실컷 막 이거 110 비수 가격 계산하고 뭐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110kg가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여기다 110을 한번 써보세요. 110kg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적용 체중이 그죠? 그럼 여기가 80이 나오잖아요. 80이 그러면은 80이 날라가요. 그럼 110 비수 가격 빼기 자동 가격만 남죠. 그럼 자동 가격도 날라가요. 결국에는 110 비수 가격이 그대로 보험 가액이 된다. 110kg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좀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 비수 가격. 쌤이 100kg 또 안 나가는데 한 110kg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쌤 마음에 비수를 꼽는 거죠. 110kg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고 당일 포함 직접 5영업일 평균 돈육 대표 가격에다가 곱하기 110kg 곱하고 지급률이라 그래가지고 76.8%를 곱합니다. 곱하기 0.768 한다라는 거죠. 쌤이 항상 전성기 때 몸무게가 76.8kg였어요. 진짜로요. 전성기 때, 고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돈의 보험 가액하고 기타 돼지의 보험 가액 해가지고 뭐 여기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의 인정 뭐예요? 문제를 이거 낼 거면은 협정한 가액이니까 문제 조건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가금 부분입니다. 가금 부분. 역시 손해액 산정하는 거는 똑같죠. 메커니즘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보험 가액 잡는 것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탁 오리의 보험 가액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 축산물 품질 평가원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축산물 품질 평가에서 고시하는 가격. 이걸로 적용을 하는데 이 가격 정보가 없으면은 뭘로 한다? 사단법인 이 대한양계협회의 가격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쳐놓으세요. 여기까지 가로넣기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계보험가액 해가지고 쌤이 별표 2개를 쳐놨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체크를 해드릴게요. 딱 여기 현관표 쳐놓으세요. 그냥 딱 현관표 딱딱 치세요. 여기도 치가 20% 30%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산란계 여기도 그냥 딱 오세요. 아예 그냥 딱 현관표 쳐놔버리세요. 딱 보여야 될 내용. 그냥 너 이거 기억하고 있냐? 그러면은 점수 줄게. 이거 기억 못해? 그러면 점수 못 먹어. 그거예요. 여기도 그냥 딱 그냥 쳐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 3개 이렇게 딱 쳤죠. 오리하고 산란계하고 종계 있잖아요. 여기 너희들 기억하니? 이 식 기억해? 그러면은 점수 먹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딱 저 자리들. 이미 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다 문제로 녹여놨어요. 합격 천재로. 그래서 딱 여기는 방금 친 자리들은 그냥 정직합니다.
너 여기 했어? 그럼 점수 줘. 안 기억 못해? 그럼 안 돼. 안녕. 예, 그거 그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세 개 쳐드린 자리가 앞에 뭐 젖소 나온 패턴을 보면은 이런 거 하나 주는 문제로 낼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식 외웠으면 먹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란 여기 요거 문제 산란기 요거 문제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 일령으로 수치를 만약에 안 주고 만약에예요. 이거는 얘가 주령으로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 주령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일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0 곱하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은 7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350일 정도 넣어주는 거,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사고 당일 포함 직접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을 그냥 곱게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한번 가중평균 해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수치들 부분은 뭐 가로놓기로 낼 수도 있어 솔직히.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로놓기로 뭐 개수도 대충 그냥 쳐본 거예요. 10원 10원 두 개 똑같이 공통으로 여기 수치들 뭐 가로놓기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가중평균을 할 거 아니에요. 가중평균 만약에 해보라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왕난 거 거기다 곱하기 이거 0.02 해야 되겠죠. 2%니까. 그리고 특난 거에다 곱하기 0.535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란 이하 거에다는 곱하기 0.445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합하는 거 가중평균 하는 거죠.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 수치들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산란계 계란 한 개 생산비는 우리가 77원을 적용을 한다. 요 내용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특사로 온 사람의 그 사모가 막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도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사를 위해서 그냥 사오 이렇게 했대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포함 직접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는요. 계란 한 개의 생산비를 공제한 결과가 만약에 10원 이하가 돼버렸대. 만약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분 어떤 부분이지? 사고 당일 포함 직접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사고 당일 포함 직접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 생산비를 공제한 결과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공제한 거.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불쌍하게도 10원 이하로 나와버렸대. 10원도 안 되게 나와버렸대요. 만약에 10원이면 그냥 10원 넣으면 되는 거니까 10원도 안 돼 버렸대요. 만약에 뭐 9원, 7원, 5원 막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그거는 10원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거네요. 체크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다 보험 가격 이거 읽어봐야 돼요. 너무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메커니즘은 여기 6개의 경우에는 1주 미만이면은 요거 그대로 적용하고 1주 이상이면은 여기 평균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중량 곱해가지고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작은 금액으로 한도로 한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해서 좀 문제 그 내는 거리가 좀 부족하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오리 쪽에서 또 만약에 이걸로 문제를 낸다라 그러면은 하나 또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은 여기 부분입니다. 같이 엄머서 나오셨거든요. 역시 문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풀어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가액이요. 병아리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병아리 시세로 보상한대요. 최소한 좀 지켜주는 건 있죠. 그런데 문제 포인트는 이 중에서도 여기가 또 될 거예요. 자, 6개 일령이요. 만약에 40일령을 초과를 하게 되면요. 2.3kg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6개죠. 41년까지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41년을 초과하면은 그냥 이때 거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가 2,300g이잖아요. 그래서 2.3kg입니다. 그리고 토종닭도 84일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kg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초과하게 문제를 낼 심산이 크겠죠. 이거 기억한 사람만 문제 맞출 수 있게.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주고 계산을 곱하기 하게 된다? 그럼 뭐 찾아서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쪽을 문제를 낸다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해당하는 수치로 줄 거다. 그래야 문제거리가 되니까. 오리 일령의 경우에는 45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3.5kg 인정을 한다. 3개의 경우에는 이 6개 중량의 70%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자리들은 뭐 가로넣기 대립이 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세요.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문제로 나오면은 이거 수치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만든 암기법이라면 암기법이고 뭐 그냥 이야기라면 이야기인데 암기법은 사실은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는 게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가지고 6개 4영 23,000원 토종 딱 팔고 사요 28,000원 오리 사오 35,000원 오리는 좀 크니까 비싸죠. 3개의 경우에는 6개 중량에 70% 적용. 3개는 아무래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6개 중량에 70%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자, 페이지 넘어와서 축사 부문입니다. 가축의 축사. 쭉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요. 자, 형광펜 들어가지고 여기 형광펜을 딱 체크해 놓읍시다. 딱 이 부분이에요. 원래 지금 이제 우리가 가축하고 앞에 뭐 소, 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축하고 지금 축사 이렇게 나눠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둘 다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는 손비자입니다. 손비자. 비례보상 할 거면 손비자고 아니면 손자죠. 비례보상 할 게 없으면. 그런데 이제 손비자로 그냥 얘기를 드려볼게요. 손비자로. 비례보상 할 거 없으면 그냥 비 빼면 되니까. 손비자로 그냥 얘기를 드려보면 여기 헐적에 가축의 경우에는 그냥 보험 가액분에 보험 가액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비례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축사의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 분의 보험 가액 금액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축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중요 포인트면서 또 실수 포인트가 돼요. 그냥 손비자 하던 대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 그렇게 해버리면은 축사 문제에서는 이게 틀려버린다고요.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 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다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원래 만약에 가축이었다 그러면은 이 보험 가액이 1억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면은 이것도 비례보상이 들어가죠. 가축이었다 그러면. 근데 축사였다 그러면은 여기가 0.8을 해야 되니까 전부보험이랑 똑같아 버리네. 비례보상할 게 없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할 때요. 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 앞에 반가로 1에서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서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5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축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손해액에다가 비례보상할 거 있으면 비례보상하고 이제 자기부담금 부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봤더니 앞에 한 거에서 앞에 해당한 거 할 거 다 한 금액에서 거기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 그거하고 50만 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거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 화재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요. 이 50만 원하고 비교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빠집니다. 그냥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감가 별 2개 쳐놨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데요. 보험 목적물의 경영 감가율은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장가율은 보험 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수정해가지고요.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대요. 다만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한답니다. 예. 그래서 뭐 가로놓기 얘기도 괜찮아 보이죠. 예. 하여튼 관련 이걸로 선생님이 가로놓기 문제 그리고 내용 가지고 계산 문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합격 천재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자, 페이지 넘어와서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예.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 손해액은요, 정상도체 해당 등급, 여기 뭐 수다 많은데, 1두 가격입니다. 1두 가격에서 사고소의 1두 경락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액을 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론서 확정된 거에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쌤도 일부러 똑같이 깔 맞춰준다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이면은 요 가격인데 이 사고 당한 이 소의 이 1두 경락 가격을 빼게 되면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손해액이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두 가격을 곱게 주면은 그냥 빼기만 해서 아주 쉽게 손해액을 잡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계산하게끔 줄 심산이 크죠. 이런 수치들을 줘가지고요. 그죠? 결국에는 뭐 킬로그램당 가격에서 킬로그램 곱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한 가지 특징이라면요. 1두 가격 계산할 때 전전월이 아니라 전월 거를 곱한다는 거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체 결함은요. 이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판정한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기타 이런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근이 보니까 근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수가 하나가 있고 외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수 하나 있고 근이 세 개예요. 수근 3 외기 이렇게 이수근 그 연예인 있잖아요. 수근 3외기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근출혈은 이렇게 희응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인을 찍고요. 수종의 경우에는 이 지읒으로 끝에 있는 거 이거 동그라 이 여자리 거 그걸 찍거든요. 여기도 끝에 있는 거 이거 이 자리 거 근육 제 거니까 이거 이 타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찍어요 인을. 그렇게 도체 결함이 이렇게 그 판정이 되면은 그렇게 인을 찍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만약에 쌤이 낸다라 그러면 이 소도체 결함 보장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식으로 계산해야지 이런 거를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 틀려버리게. 그래서 매칭업을 좀 해놔야 돼요. 경락을 하는 가격이 이런 인이 찍혀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경락 가격이 좀 떨어졌네 얘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 그거 손해액 산정하는 거 그거 해보란 얘기구나. 그거 좀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손비자 하는 거예요. 손비자. 손비자. 그러니까 비례보상 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손자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부담금 계산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20% 계산된 금액의 20% 자기부담금 한다라는 거 포인트죠. 자,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관련 내용입니다. 가축 재보험의 보통약관의 일반 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서 이렇게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해가지고 보험사고 발생을 하면 보상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요. 그래서 그 질병 3개가 뭐였어요?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쌤이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자라 그랬죠. 혹시 유사시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요거라도 좀 적어놓고 나올 수 있게. 로타는 토고의 팔이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이거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고요. 근데 주요한 내용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보상을 해주는 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거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갱신의 경우에는 예외죠. 손해액 산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험가액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모돈 두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가격. 식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기부담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하고요. 200만 원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큰 금액을 자기부담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높은 배점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낮은 배점으로나 좀 가능해요. 아니면은
막 다 이렇게 특이하고 좀 간단한 거 몇 개 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릎 1, 2, 3으로 나눠가지고 나오던가.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그 거리가 부족하다. 큰 문제로 내기에는. 돼지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산 휴지 손해라는 것은요, 보상 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가지고 발생한 사업 이익과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 이익의 차감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보상하는 그 손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축산업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벌었을 건데 쉼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내용들 다른 것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공식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률이라는 거는 1두당 비육돈의 평균 가격분에 1두당 비육돈의 평균 가격 빼기 경영비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 여기도 1두당 경험비겠죠. 그래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이익률이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 이익률이 16.5% 미만이면은요, 이익률은 16.5%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 중에 이 피보험자가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군의 가축에 대해서 보통약관 또는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하나여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에 의한 거에 있어서 피해가 진짜 발생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추가적으로 얘는 특약 보장해주는 특약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내용을 써놨는데 뭐 이렇게 막 주요한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쌤이. 관계당국에 의해 군의 출입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요. 단 14일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손해액 상정 이 공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보험 가액을 이렇게 잡는데요. 종빈돈 수에다가 곱하기 10. 종빈돈이 한 1년 평균 한 10마리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곱하기 1두당 비육돈 평균 가격, 그리고 곱하기 이익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 후보돈과 임신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익률에 대한 거 최저 보장해주는 그 수치 있었죠. 요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16.5%. 이거는 안 돼버리면 이거는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 뭐 실수 포인트라면은 요거 이익률,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징이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지급보험금의 계산입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식은요, 전부보험, 추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비례 보상하죠. 중복보험의 경우에는요, 각 보험 증권별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액금액 비례분담 방식, 보험 가액금액으로 하는 거. 다른 경우에는 독립 책임액 분담 방식, 계산해가지고 각각 내야 될 그거 가지고 이제 비례보상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앞쪽 내용들하고 다 똑같죠. 그리고 지급보험 계산 방식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손비자가 나온 배경을 쌤이 이제 여기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급할 보험금은요,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약관별, 각 부문별 재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대요. 기본적으로 비례보상 할 거 아니면은 손빼기자, 손자하는 거,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쌤 이걸로 기억을 하자라고 그랬죠. 비례보상 할 거 없으면 손자고, 비례보상 해야 되면 손비자고,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이거는 이게 같거나 클 때라는 말은 이렇게 되면은 전부보험 아니면 추가보험이다 이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같을 때는 어차피 가액으로 한도로 하나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하나 어차피 또 숫자가 같으니까 차이 구별 실익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은 보험가액 금액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나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이걸로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쌤이 그냥 작은 놈 그 한도로 한다로 기억을 하면 편하다라고 그랬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는 작다. 그러면은 일부 보험이라는 거죠. 그럼 아래와 같이 비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작은 게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례 보상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급할 보험금은요, 이 아래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약관별 각 부문별 재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금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손비자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손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좀 넘어와가지고요. 비용 손해 지급 한도 해가지고 가축 재해보험에서 이 비용 친구들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5가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보험금하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요, 각각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해가지고 계산하며, 이 말인즉 비례 보상할 거 있으면 비례 보상하고 자기부담금 뺄 거 있으면 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험금하고 이 두 개의 합계액은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다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요, 2가지 한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합해서 보험가액 금액 한도인 거, 그리고 얘 따로 손해액 10% 초과할 수 없는 거. 이 2가지 한도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 이 손해 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요, 이 약관상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할 것만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비례 보상하는 부분만 정확히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 기타 협력 비용은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얘는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얼마라고 써 있으면 그 금액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쌤이. 자, 일부 보험이나 중복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요, 상기, 비례 분담 방식 등으로 계산하며, 말했잖아요. 비례 보상할 거 있으면 비례 보상한다고, 그죠? 하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는데요. 명확하게 얘기해줬죠. 여기도 써줬는데 또 써줬어요. 그리고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요. 기타 협력 비용은요, 일부 보험이나 중복 보험인 경우에도 비례 분담 방식 등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묻고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여기 별표 하나만 칠게요. 쌤이 쳐놓진 않았는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보험금 지급 면부책 판단 요건은요, 아래와 같아요. 여기 사이즈가 딱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별표를 친 거예요. 보험기간 내에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 여부,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이외에도 알릴 의무 위반 효과에 의거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 이 사이즈 괜찮습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친 부분을 조금 진하게 보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과목도 그러고 2과목 부분도 그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가로놓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털어서 내는 좀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동안. 트렌드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좀 그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수험생들이 마지막 부분 좀 잘 안 볼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나. 실제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뒷부분이 다 가로놓기로 기출됐던 부분들이에요. 선생님 밑줄을 쳐놓은 자리들이에요. 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성립 요건은요, 계약자의 또는 보험 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알고 했다라는 거죠.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에 보험자를 기망하여 가지고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 것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이란 허위 준수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져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 착오에 빠진 것과 그로 인해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것과 인과관계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사기가 위법일 것, 사회생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보통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해. 아우,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이런 거 위법성은 없잖아요. 사기 행위자, 사기 행위에 있어 권유자가 사기를 교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유자가 개입해도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도 사기 행위가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증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사기를 주장하는 재보험 사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입증하라는 거죠. 사기 사실 또는 그로 인한 착오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보험 사기 조치 청구한 사고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기 자리들이 가로놓기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서서 그 기출 중에 똑같은 파트 2번 나왔던 게 한 번은 그 쓰라고 쭉 쓰라고 다 쓰라고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는 가로놓기로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미 지금 가로놓기로 한번 나왔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좀 필 받으면은 좀 대략적으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중요도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키워드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은 혹시라도 죄다 써라 해도 뭐 유사시에 좀 대비는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